이준호는 얇은 테, 안경을 고쳐 쓰고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6시. 매화 다방이 막 문을 열었고 그는 첫 손님이 되고 싶었다. 조급하거나 특권을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새로운 주인이니 그럴 권리가 충분했지만 그는 오히려 가게가 하루를 맞이하며 깨어나는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다. 사흘 정도 면도하지 않은 그의 얼굴은 직원들에게 낯설었다. 계약을 마무리 지었던 남자는 따로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준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다. 35세 준호는 공식적으로 통제권을 갖기 전에 자신이 인수한 모든 사업체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사업을 서울에서 성공적인 체인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매화 다방은 그의 가장 최근 인수건이었다. 삼청동 중심부에 있는 전통 다방으로 최근 현대적인 카페들에 밀려 손님을 잃고 있었다. 준호가 다듬으려는 원석이었지만 먼저 잠재력이 큰 곳이 왜 가라앉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다. 준호가 문을 밀자 다방 문이 살짝 삐걱거렸다. 내부는 각간 커피와 갓 구운 호두과자 냄새로 가득했다. 짙은 갈색 나무 탁자는 바닥과 조화를 이루었고 테라코타 색벽은 공간에 아늑한 분위기를 더했다. 그는 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구석 테이블을 선택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넓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마루판에 금빛 패턴을 만들었다. 웨이트리스 한 명이 카운터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 바지, 흰 셔츠, 허리에 묶은 와인색 앞치마에 다방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갈색 머리는 단순한 둥근 모양으로 묶여 있었고 메모장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준호의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 이상의 피로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가 예상치 못한 품위, 조용한 강인함도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매화 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연습한 듯한 미소로 말했다. 준호는 앞치마에 달린 명찰을 확인했다. 박지혜 땀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설탕 없는 블랙으로요. 지혜는 주문을 적었다. 곁들일 것은 있으신가요? 갓 구운 약과나 호두 과자가 있습니다. 커피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멀어지는 동안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직원 2명이 창가 근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카운터에서는 중년의 남자가 거친 동작으로 찻잔을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참을성 없다는 듯한 눈빛을 던졌다. 그의 몸짓은 권위를 즐기는 사람의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잠시 후 지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돌아왔다. 찻잔을 탁자 위에 놓으면서 거의 들리지 않는 낮은 소리를 흘렸다. 준호는 귀를 기울이려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너무 작아서 마치 그녀 자신에게만 말한 듯 무게가 너무 클 때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탄식 같았다. 무슨 말 했나요? 준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지혜는 얼어붙었다. 마치 현장에서 붙잡힌 것처럼 눈이 살짝 커졌다. 아닙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준호는 그녀의 불편함을 알아챘다.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녀는 메모장을 가슴에 대고 잠시 망설이다가 카운터에 있는 남자를 재빨리 쳐다봤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님. 커피 맛있게 드세요. 그녀가 돌아서 나가려 할 때 준호가 다시 그녀를 불렀다. 괜찮아요? 걱정 있어 보이는데. 지혜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준호는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를 발견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그녀가 보이려 애쓰는 침착함과는 대조되는 긴장감이 있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말이 잘렸다. 지혜 3번 테이블 닦아야지. 카운터 남자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지금 갑니다. 민성 매니저님. 그녀는 어깨를 펴고 대답했다. 준호는 그녀의 자세 변화를 감지했다. 마치 군인이 전투를 준비하듯 매번의 상호작용을 대면할 준비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저렇게 말합니까? 질문은 지혜를 당황하게 했다. 그녀는 왜 손님이 신경 쓰는지 이해하려는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여긴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며 고집했다. 그의 말투, 어쩌면 진심 어린 걱정 때문에 지혜는 망설였다. 그 시간에는 다방이 거의 비어 있었고 민석은 다른 여직원을 꾸짖느라 바빴다. 지옥 같은 또 하루.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제가 중얼거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프로답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일이 그렇게나 힘든가요?
그녀는 고백을 후회하며 시선을 돌렸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다방에도 좋은 순간은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진심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아챕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심을 말하고 있지 않네요. 지혜의 입술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손님, 여기 새로 오셨죠?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장소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지혜, 3번 테이블. 민석이 이번에는 더 참을성 없다는 듯이 다시 소리쳤다. 가봐야 합니다. 그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잠깐. 준호는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가 즉시 손을 뗐다. 여기서 뭔가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그 질문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다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그 대화의 낯설음을 처리했다. 이 남자에게는 뭔가 달랐다. 단순한 아침 손님이 아니었다. 왜 알고 싶으신데요? 사업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고 해두죠. 준호가 모호하게 대답했다. 지혜는 망설이다가 아무도 주변에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다. 거의 모든 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준호는 갑자기 웨이트리스뿐만 아니라 그가 방금 인수한 사업체에 대해 그녀가 드러낼 수 있는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매니저들은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합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매일 모욕당하고 특히 여성들이 심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만을 제기한 직원은 다른 핑계로 해고당했어요. 저희는 초과 근무 수당 없이 이중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아프면 해고당할 거라고 협박받아요. 민석 매니저님은 문제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럼 사장님은요? 준호가 살짝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지혜의 얼굴에 씁쓸한 표정이 스쳤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방이 최근에 팔렸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익만 신경 쓰고 여기 발도 들이지 않을 어떤 사업가겠죠. 다른 사람들처럼요. 그녀의 말은 따귀처럼 준호에게 다가왔다. 준호는 의자에 몸을 곧게 펴고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액체는 썼지만 그가 방금 발견한 현실만큼 쓰지는 않았다. 지혜 민석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감추지 않은 위협을 담고 있었다. 가야 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물러섰다. 준호는 그녀가 창가 근처 테이블을 닦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효율적이었지만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민석이 지나갈 때마다 그녀가 움츠러드는 방식을 알아챘다. 마치 언제라도 보복을 예상하는 듯했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는 그곳에 머물며 다방의 역동성을 관찰했다. 그는 민석이 팀을 대하는 방식, 신랄한 말, 경멸의 눈빛을 보았다. 그는 직원들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하는 자동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커피를 다 마셨을 때 준호는 테이블 위에 넉넉한 팁을 남기고 아무 말 없이 나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문제가 단지 현대적인 경쟁이나 위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히 보았다. 문제는 인간적이었다. 그리고 지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해결해야 할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그에게 주었다. 사흘 후 준호는 매화 다방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손님이 더 많은 오후에 도착했다. 그는 팀이 피크 시간의 압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는 다른 테이블, 카운터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상호작용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었다. 지혜는 즉시 그를 알아봤다. 그녀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프로다운 미소로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달랐다. 첫 만남에서는 없었던 호기심이었다. 다시 오셨군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커피가 괜찮았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오늘은 다른 것을 시도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메뉴를 건넸다. 호박 케이크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정말 가치 있는 유일한 레시피입니다. 유일한 레시피요? 준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전 주인들이 모든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저렴한 재료, 단순화된 레시피. 호박 케이크는 제가 직접 만든 할머니 레시피로 살아남았습니다. 재료비는 제 사비로 내고 있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놀랐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평범하다면 저 역시 평범해지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는 좋아야 합니다. 그럼 호박 케이크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도요.
지혜가 멀어지는 동안 준호는 그녀가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관찰했다. 분명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에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있었다. 그녀는 손님의 필요를 예측하고 불만이 되기 전에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알았다. 그녀는 어떤 사업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할 종류의 직원이지만 여기서는 대체 가능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다. 지혜가 주문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준호는 그녀가 접시를 탁자 위에 놓을 때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괜찮아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재빨리 카운터를 쳐다봤다. 민석은 보이지 않았다. 그냥 힘든 날입니다. 그녀가 인정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낯선 사람에게요? 그녀가 거의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공유된 역사, 기대, 판단이 없으니까요. 지혜는 그를 더 주에 깊게 바라봤다. 이 남자에게는 그녀를 당황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질문하는 방식, 대답에 진심으로 신경 쓰는 방식, 심심한 손님의 무심한 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오늘 야간 근무를 잃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석 매니저가 제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하고 일찍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급여를 덜 받는다는 뜻이죠. 그가 그럴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기 계약서는 그런 종류의 일을 허용할 만큼 모호합니다.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은 무표정하게 유지했다. 그리고 불만을 제기할 수 없나요? 누구에게요? 지혜가 웃음기 없이 웃었다. 이전 사장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사장님은 글쎄요, 아무도 누군지 모릅니다. 매니저들이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준호는 케이크를 맛봤다. 그것은 훌륭했고 몰락하고 있는 다방에서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당신은 당신의 가게를 가져야 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무슨 돈으로요? 지혜는 잠시 비어있는 의자에 앉았고 먼저 민석이 주변에 없는지 확인했다. 저는 여기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청소 보조로 시작해서 웨이트리스로 올라왔습니다. 절약하려고 노력하지만 월세, 공과금, 그리고 어머니를 돕는 것 사이에서 월말에는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혼자 사나요? 어머니와 함께요. 어머니는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외동딸입니다. 지혜는 먼 곳을 보는 듯 창밖을 바라봤다. 원래 요리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2년 전에 부분 장학금도 받았지만 거절해야 했습니다. 여기 근무 시간과 병행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저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준호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흔했다. 한 사람의 통제 밖의 상황 때문에 낭비된 재능, 당장의 필요 때문에 질식된 잠재력, 여전히 요리를 하고 싶습니까? 지혜의 눈이 잠시 빛났다.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레시피, 작은 부엌에서 한 실험으로 가득 찬 공책이 있습니다. 저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버전이 아니라 진짜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곳을 열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기리면서도 현대적인 터치가 있는 곳이요. 왜 하필 한국 음식입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녀가 열정을 담아 말했다. 각 지역에는 그들만의 이야기, 그들만의 맛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시골 마을 분이셨고 어머니는 남쪽 해안 지역에서 자라셨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러한 기억을 보존하는 데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낍니다. 준호는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를 관찰했다. 이것이 진짜 지혜였다. 피곤한 웨이트리스가 아니라 꿈과 열정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녀는 모르는 사이에 그가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먼저 상황을 더 잘 이해해야 했다. 지혜, 뭐 하는 거야 앉아서? 민석의 거친 목소리가 순간을 잘랐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혜는 재빨리 일어섰고 그녀의 눈빛에 빛이 꺼졌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녀는 멀어지기 전에 준호에게 형식적으로 말했다. 준호는 민석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다. 매니저는 감추지 않은 경멸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희 직원이 손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준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민석은 콧방귀를 뀌었다. 다들 똑같습니다. 손가락 하나 주면 팔 전체를 원합니다. 아직 여기서 일하는 것이 운이 좋은 줄 알아야죠. 준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 남자를 해고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장소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었다. 오후 내내 준호는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는 민석이 다른 직원들을 어떻게 모욕하는지, 어떻게 두려움의 환경을 조성하는지 보았다. 그는 또한 지혜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는지 보았다. 그녀가 어떻게 더 어린 동료들을 돕고 민석이 도가 지나칠 때 다른 여직원들을 미묘하게 방어하는지 보았다. 마침내 다방을 나섰을 때 준호는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문제뿐만 아니라 가능한 해결책도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지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의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매화 다방 직원들의 모든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재무 기록도요. 내일 아침 일찍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준호 씨? 제가 다방 이상을 샀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해두죠. 저는 책임을 샀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사업체를 바라봤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이행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 준호는 자신의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했다. 그는 매화 다방의 모든 매니저들과 회의를 소집했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보내 모든 것을 관찰하고 녹음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준호는 일반 손님으로 다방을 계속 방문했다. 지혜는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가능할 때마다 항상 몇 분을 할애하여 대화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레시피,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기회가 있다면 다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비오는 목요일, 준호는 다방에 들어섰고 얼굴에 감추지 않은 고통의 표정이 역력한 지혜를 발견했다. 그녀는 평소의 따뜻함 없이 기계적으로 그를 맞이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그의 커피를 가져오자마자 준호가 물었다. 지혜는 대답하기 전에 주위를 둘러봤다. 민석 매니저가 오늘 월말에 팀의 절반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 사장님이 비용을 절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임금으로 두 사람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거부하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면 직장을 잃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방식이 늘 그랬습니다. 준호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새 사장이었지만 인원 감축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 민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잔인한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핑계로 사용하고 있었다. 당신도 명단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를 어둠 속에 불안하게 유지하는 고문 중 일부입니다. 지혜는 피곤한 눈을 비볐다.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을까요? 그녀는 놀라움으로 그를 응시했다. 와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낯선 사람들이 우리가 혼자서는 볼 수 없는 해결책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를 더 자세히 바라봤다. 그 남자에게는 그녀를 흥미롭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질문하는 방식, 대답에 진정으로 신경 쓰는 방식. 그것은 지루한 손님의 무심한 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이것이 가장 좌절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장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메뉴는 밋밋하고 재료는 저렴하며 분위기는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다방은 다시 한번 멋진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민석 매니저님은 제 얼굴에 대고 웃을 겁니다. 이전 사장님들은 저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사장님은 글쎄요, 아마 제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준호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다. 비록 천천히라도 카드를 드러낼 때였다. 만약 그가 안다면요? 만약 새 사장님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듣는 데 관심이 있다면요? 지혜는 회의적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제가 사업 분야에 약간의 인맥이 있다고 해두죠.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거짓의 신호를 찾았다. 이 남자에게는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그의 말에 담긴 자신감. 도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준호가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를 믿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누군가와 회의를 주선할 수 있다면 당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혜는 망설였다.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 것 같았고 그녀는 쉬운 약속을 불신하도록 배웠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에는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진심이 있었다. 이것이 진짜라면, 정말 기회가 있다면 그럼요. 그녀는 말했다. 할 의향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번호를 적었다. 내일 저녁에 저에게 전화하세요. 당신에게 정보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지혜는 명함을 잡았고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에 살짝 닿았다. 왜 이러시는 건가요? 좋은 사람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날 밤 준호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그는 모든 계약서와 모든 재무 기록을 검토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분노하게 했다. 민석은 몇 달 동안 돈을 횡령하고 영수증을 위조하고 가짜 공급업체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었다. 다방은 단지 잘못된 관리 때문에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보타주를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었다. 그는 지혜가 흠잡을 데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3년 동안 무단 결근 한 번 없이, 고객 불만 없이 여러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다. 그녀는 다방이 가진 가장 안정적인 직원이었다. 그리고 민석은 그녀를 쓰레기처럼 취급했다. 준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민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해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모든 직원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의 새로운 계약서도요. 48시간 내에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정체를 밝히실 건가요? 아직 완전히는 아닙니다. 준호는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실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다음 날 지혜는 약속된 시간에 전화했다. 준호는 즉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지혜 씨. 뭔가 알아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매우 중요한 분과 회의를 잡았습니다. 내일 저녁 7시입니다. 그분은 다방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당신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내일이요? 그녀가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발표 자료도 없어요.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답게 행동하고 진심으로 말하세요. 저를 믿으세요. 회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준호는 동네에 눈에 띄지 않는 식당 주소를 알려줬다. 조용한 곳입니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지혜는 손에 든 전화기를 바라봤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도해야 했다. 그녀의 꿈을 위해,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그 다방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지낸 모든 세월을 위해. 회의날 저녁, 지혜는 조심스럽게 차려입었다. 비싼 옷은 없었지만 단순하지만 우아한 가장 좋은 드레스를 선택했다. 머리를 다르게 묶어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싸도록 했다. 거울을 봤을 때 그녀는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더 이상 피곤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목적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시간보다 15분 일찍 식당에 도착했다. 준호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뒤쪽에 예약된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즉시 일어섰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처음으로 정말 자신감 있어 보였다. 그 중요한 분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지혜가 긴장하며 물었다. 사실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지혜 씨, 접니다. 제가 매화다방의 새 사장입니다. 그 말은 폭탄처럼 그들 사이에 떨어졌다. 지혜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정보를 처리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얼굴은 일련의 감정들을 통과했다. 놀라움, 혼란, 분노, 그리고 마침내 이해. 당신이었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네네, 당신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폭로를 처리하기 위해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하다는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네. 당신은 제가 신비로운 사장님에 대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탐욕스러운 사업가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침착하게 말했다. 단지 모든 진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그녀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궤변입니다. 그녀가 반박했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 동안 당신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하며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는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단어는 중요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들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지혜는 여전히 자신이 느끼는 배신감을 처리하며 팔짱을 꼈다. 왜 이 모든 연극이 필요했습니까? 저는 진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제가 새 사장으로 왔다면 모두가 제가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말만 했을 겁니다. 매니저들은 문제를 숨겼을 것이고 직원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손님으로서 저는 다방이 실제로 어떤지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실제로 어떤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녀가 감정을 담아 물었다. 당신이 조종할 수 있는 필사적인 웨이트리스를요? 저는 낭비되고 있는 재능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준호가 강렬하게 대답했다. 저는 열정, 창의성,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다방을 원래 되어야 할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제가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저항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또 다른 조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증명할 겁니다. 준호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을 당겼다. 이것들은 다방의 모든 직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더 나은 급여, 실제 복리후생 공정한 근무시간, 민석은 내일 다른 부패한 매니저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로 해고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받아들인다면 총지배인으로 승진할 겁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잡았다. 그녀는 문서들을 넘겨봤고 페이지마다 눈이 커졌다. 이것이 진짜인가요? 이 다방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저의 의도만큼이나 진짜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매니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저만큼이나 신경 쓰는 사람을요. 그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왜 저를요? 경험 많은 매니저들,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장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앉았고 그녀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것은 당신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일하고 꿈이 실현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동료 품질,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신경 씁니다. 그것은 어떤 학위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지혜는 마침내 앉았고 서류철을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안고 있었다. 만약 제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자율성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당신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건가요? 완전한 자율성입니다. 준호가 약속했다. 저는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레시피, 메뉴에 대한 당신의 비전을 원합니다. 저는 자원을 제공할 것이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일할 것이지만 일상적인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살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지만 뭔가 더 있었다. 그가 단지 호기심 많은 손님이었던 첫날부터 형성되어 온 연결고리. 이것은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대화들, 그 편안함은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졌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주장했다. 그것이 진짜 당신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제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당신은 이것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압력 없이, 게임 없이, 단지 정직한 제안일 뿐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일어섰다. 이것은 지금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일입니다. 이해합니다. 준호도 일어섰다. 서류철을 가져가세요. 모두 읽어보세요.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하지만 내일 저녁까지는 대답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쨌든 변화를 시작할 것이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준호는 그녀의 모습이 서울의 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옳은 일을 하려는 참인지 궁금해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모든 단어, 모든 변화 제안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지만 자신을 속였던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아니면 속였던 것일까? 더 생각할수록
준호가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모든 것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유들은 아무리 좌절스러울지라도 말이 되었다. 아침에 그녀는 평소처럼 다방에 도착했다. 민석은 평소보다 더 오만하게 그곳에 있었다. 지혜 회의실 지금. 그가 명령했다. 그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따라갔다. 방 안에는 민석과 그녀가 변호사로 인식한 두 남자가 있었다. 이것이 끝이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해고당할 것이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것은 민석이었다. 변호사들은 횡령 혐의를 읽어주고 증거를 제시했다. 민석은 논쟁하고 위협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5분 만에 그는 건물 밖으로 호위되었다. 민석이 나간 후 변호사 중 한 명이 지혜에게 몸을 돌렸다. 박지혜 씨, 이준호 씨가 사무실에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준호에게 여기에 사무실이 있다고? 그녀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2층 방으로 변호사를 따라갔다. 준호는 그곳에 있었고 이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변장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군요. 지혜가 그를 관찰하며 말했다. 이것은 저의 전문적인 모습입니다. 준호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아침에 당신과 이야기했던 남자도 저입니다. 단지 좀 더 편안한 버전일 뿐입니다. 지혜는 초대받지 않고 앉았다. 민석에게 한 일을 받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다방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다. 그리고 다른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유능하고 바라건대 인간적인 사람들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가 탁자 위로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것은 당신이 서명하고 싶다면 당신의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사직서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지혜는 두 문서를 모두 잡았다. 계약서는 현재 급여의 3배, 그리고 어머니를 포함하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추가 복리후생을 약속했다. 사직서는 넉넉한 퇴직금과 훌륭한 추천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는 진정으로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었다. 왜 퇴직금이죠? 그녀가 물었다. 제가 떠나면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간단히 말했다. 3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 고된 노동에 대해, 낭비된 모든 재능에 대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품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긴 적이 없었다. 아무도 웨이트리스 이상을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저를 믿으시나요? 믿습니다. 그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고된 노동, 그리고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당신만큼이나 진심으로 신경 쓰는 사람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고 펜을 들었다. 어디에 서명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서명한 후 첫 며칠은 강렬했다. 지혜는 준호조차 놀랄 만큼의 결단력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팀 전체를 모아 변화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반응은 명백한 안도감이었다. 민석과 그의 일당이 없으니 다방의 분위기는 거의 즉시 바뀌었다. 준호는 약속을 지켰고 지혜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주었다. 그녀는 언급했던 레시피로 가득 찬 그 공책들을 사용하여 메뉴를 개편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속을 채운 수제 호두 과자, 고품질 재료로 만든 지역떡과 한과, 전통 과자, 한국의 맛을 기리는 샌드위치. 각 항목은 그녀가 직접 시도하고 다듬고 승인했다. 그들은 나란히 일했고 때로는 늦은 밤까지 일했다. 준호는 지혜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직업 윤리와 리더십 능력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필요할 때 단호했지만 항상 공정했다. 직원들은 그녀를 상사가 아니라 동맹자로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새로운 쑥개떡, 쑥으로 만든 떡, 레시피를 시식하는 동안 준호는 지혜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부주의하게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빛이 있었다. 행복합니까? 그가 물었다. 지혜는 리모델링된 주방을 둘러보고 그를 바라봤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행복과는 다릅니다. 더 깊은 무언가죠. 마침내 제가 태어난 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에게 그 기회를 주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는 다가와 앞침에 손을 닦았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이 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 또는 당신이 그것을 부르고 싶은 무엇이든 말입니다. 저의 일부는 여전히 그것이 조종이었다고 느낍니다. 준호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저의 가장 윤리적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계속했다. 저의 또 다른 일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장으로 나타났다면 저는 결코 그렇게 정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제가 실제로 누구인지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놀랍습니다.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 사이의 공기에는 긴장감이 있었다. 첫날부터 커져온 무언가, 사장과 직원 이상, 사업 파트너 이상의 연결고리, 그것은 개인적이고 강렬하며 복잡했다. 우리는 이래선 안 됩니다. 지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제 상사입니다. 이것은 부적절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주인입니다. 준호가 정정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습니다. 복잡할 겁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한숨 쉬었다.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직책 책임 다방의 변화, 저는 또 하나의 복잡함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단지 제가 느끼는 것이 단순한 직업적 존중 이상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지옥 같은 또 하루라고 중얼거렸던 첫날부터 저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강인함, 정직함, 열정, 그리고 당신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많이 봅니다. 지혜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도 그 끌림을 느꼈지만 두려웠다.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것을 망칠까봐, 단지 상사와 직원의 또 다른 이야기가 될까봐 두려웠다. 우리는 다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녀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모든 것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준호는 비록 실망감이 눈에 보였지만 동의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다방이 먼저입니다. 이후 몇 주 동안 그들은 조심스러운 직업적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느껴질 수 있는 긴장감은 남아있었다. 팀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지만 존중하며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큰 시험은 지혜가 급진적인 변화를 제안했을 때 왔다. 재개장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회의 중에 발표했다. 새로워진 매화다방을 축하하는 주말 전체 행사입니다. 음식 평론가, 블로거, 지역사회를 초대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준호는 그 제안을 고려했다. 야심적입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잘못되면 신뢰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지혜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다. 저를 믿으세요. 팀을 믿으세요.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주변의 다른 팀원들을 바라봤다. 모두 지혜의 리더십에 활기를 띠고 들떠 보였다. 좋습니다. 그가 결정했다. 합시다. 하지만 당신이 총괄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모든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혜는 준호가 소중히 여기게 된 그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벤트 준비는 그들의 모든 시간을 소비했다. 지혜는 특별 요리를 개발하고 팀을 훈련시키고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준호는 멀리서 관찰했고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개입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유능한 매니저뿐만 아니라 진정한 리더를 보았다. 이벤트 사흘 전, 지혜는 눈에 띄게 동요한 표정으로 준호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주요 공급업체가 취소했습니다. 물류 문제라고 합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으면 특별 메뉴의 절반이 물거품이 됩니다. 준호는 즉시 전화를 들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그를 가로막았다. 아닙니다. 제가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당신 혼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수년 동안 항상 누군가가 제 길을 막았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리드할 기회가 있을 때 저는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에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준호는 이해했다. 그녀가 옳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지혜는 다음 24시간을 대체 공급업체에 연락하고 협상하고 즉흥적으로 해결하며 보냈다. 결국
그녀는 원래 공급업체보다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았다. 그녀가 준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자부심을 숨길 수 없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알고 있나요? 저는 그것을 믿으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가 피곤했지만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이벤트 전날 밤 모두가 퇴근했을 때 준호는 지혜가 부엌에서 혼자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인정했다. 머리가 멈추지 않아요. 준호가 다가와 그녀가 준비한 커피 한 잔을 들었다. 제가 말동무가 되어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머물렀다. 마침내 지혜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준호 씨. 모든 것에 대해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때 저를 믿어줘서, 이 기회를 줘서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봤고 그 순간 그들이 유지해온 직업적 거리가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뭘 이벤트가 끝나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에 대해요? 준호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되풀이했다. 우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직업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둘 다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가 인정했다. 여기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존중하려고 노력해온 무언가죠. 그리고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지혜가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일 겁니다. 이벤트 후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 어쩌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것을 탐구할 수 있을 겁니다. 준호는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다. 동의합니다. 재개장 이벤트의 날은 맑고 화창하게 밝아왔고 마치 우주 자체가 매화 다방을 위해 공모하는 듯했다. 지혜는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팀 전체가 활기 넘쳤고 그녀가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우아하면서도 편안하고 다방에 새로워진 정체성과 어울리는 색조였다. 준호는 눈에 띄지 않는 거리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며 그 변화에 경탄했다. 몇 달 전에 그가 샀던 다방, 무거운 분위기와 의욕 없는 직원들이 있던 그곳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진동했다. 더 생동감 있는 흑빛 색조로 새로 칠해진 벽, 복원된 가구, 신중하게 선택된 식물들, 모든 것이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했다. 오전 10시, 문이 열리자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맞이하며 각 요리의 개념, 각 레시피의 역사를 설명했다. 준호는 그녀가 그 역할에서 어떻게 빛나는지 알아챘다. 자신감 있고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옥 같은 날에 대해 중얼거리던 피곤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대로 하고 있는 성취된 여자였다. 음식 평론가들은 특별 메뉴의 모든 항목을 시식했다. 작가적인 속을 채운 호두과자, 유자청을 곁들인 크리미한 쑥개떡, 찢은 불고기와 두부가 채워진 메밀전, 전통 크레이프, 지역 재료를 기리는 샌드위치. 각 요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전통을 기렸으며 지혜만의 독특한 터치를 가지고 있었다. 오전 내내 준호는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반응을 관찰했다. 그는 놀라움과 승인의 미소를 보았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들었고 평론가들이 열정적으로 메모하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흰머리의 한 할머니가 지혜의 호박 케이크를 맛봤을 때 왔다. 아가씨!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지혜를 불렀다. 이 케이크는 우리 할머니가 만드시던 것과 똑같아. 맛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어떻게 만들었니? 지혜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저희 할머니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제가 만드는 모든 케이크는 그 기억, 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혜를 안아주었고 그 순간 준호는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나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을 보존하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대도시의 혼란 속에서 진정한 인간미의 순간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오후에 분주함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준호는 마침내 주방에서 지혜와 단둘이 있을 수 있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인정했고 그녀의 눈은 빛났다. 효과가 있습니다, 준호 씨.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진심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그 순간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식 평론가 중 한 명이 주방으로 들어섰다. 박 매니저님, 당신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혜는 직업적인 평가를 준비하며 어깨를 폈다. 네, 손님. 저는 30년 동안 외식업에 종사했습니다. 평론가가 시작했다. 수백 개의 사업체가 당신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전통과 혁신을 혼합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한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너무 전통적이어서 지루하거나 너무 현대적이어서 영혼이 없죠. 하지만 당신은 완벽한 균형을 맞췄습니다. 지혜는 숨 쉬기도 어려웠다. 감사합니다, 손님. 저는 다음 주에 제 칼럼의 리뷰를 쓸 겁니다. 다음 주에 발행될 겁니다. 평론가는 미소를 지었다. 그 후에는 매우 바빠질 준비를 하세요. 평론가가 나가자 지혜는 멍하니 준호에게 몸을 돌렸다. 이것이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일어났습니다. 그가 확인하며 그녀를 즉흥적인 포옹으로 끌어당겼다. 당신은 그 칭찬 한마디 한마디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러났고 그들이 주방 한가운데서 포옹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사과하지 마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지혜 씨. 당신의 상사로서도 다방의 주인으로서도 아닙니다. 당신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요. 그녀는 그를 바라봤고 그 순간 그들이 유지했던 직업적 거리는 더 작게 느껴졌다. 이벤트가 끝나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둘에 대해요. 우리 둘에 대해요? 준호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되풀이했다. 우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직업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둘 다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가 인정했다. 여기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존중하려고 노력해온 무언가죠. 그리고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지혜가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일 겁니다. 이벤트 후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 어쩌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것을 탐구할 수 있을 겁니다. 준호는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다. 동의합니다. 재개장 이벤트의 날은 맑고 화창하게 밝아왔고 마치 우주 자체가 매화 다방을 위해 공모하는 듯했다. 지혜는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팀 전체가 활기 넘쳤고 그녀가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우아하면서도 편안하고 다방에 새로워진 정체성과 어울리는 색조였다. 준호는 눈에 띄지 않는 거리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며 그 변화에 경탄했다. 몇 달 전에 그가 샀던 다방, 무거운 분위기와 의욕 없는 직원들이 있던 그곳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진동했다. 더 생동감 있는 흑빛 색조로 새로 칠해진 벽, 복원된 가구, 신중하게 선택된 식물들, 모든 것이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조성했다. 오전 10시, 문이 열리자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맞이하며 각 요리의 개념, 각 레시피의 역사를 설명했다. 준호는 그녀가 그 역할에서 어떻게 빛나는지 알아챘다. 자신감 있고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옥 같은 날에 대해 중얼거리던 피곤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대로 하고 있는 성취된 여자였다. 음식 평론가들은 특별 메뉴의 모든 항목을 시식했다. 작가적인 속을 채운 수제, 호두과자, 유자청을 곁들인 크리미한 쑥개떡, 찢은 불고기와 두부가 채워진 메밀전, 지역 재료를 기리는 샌드위치. 각 요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전통을 기렸으며 지혜만의 독특한 터치를 가지고 있었다. 오전 내내 준호는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반응을 관찰했다. 그는 놀라움과 승인의 미소를 보았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들었고 평론가들이 열정적으로 메모하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흰머리의 한 할머니가 지혜의 호박 케이크를 맛봤을 때 왔다. 아가씨!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지혜를 불렀다. 이 케이크는 우리 할머니가 만드시던 것과 똑같아. 맛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어떻게 만들었니? 지혜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다. 저희 할머니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제가 만드는 모든 케이크는 그 기억, 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혜를 안아주었고 그 순간
준호는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나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을 보존하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대도시의 혼란 속에서 진정한 인간미의 순간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오후에 분주함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준호는 마침내 주방에서 지혜와 단둘이 있을 수 있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인정했고 그녀의 눈은 빛났다. 효과가 있습니다, 준호 씨.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진심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그 순간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식 평론가 중 한 명이 주방으로 들어섰다. 박 매니저님, 당신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혜는 직업적인 평가를 준비하며 어깨를 폈다. 네, 손님. 저는 30년 동안 외식업에 종사했습니다. 평론가가 시작했다. 수백 개의 사업체가 당신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전통과 혁신을 혼합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한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너무 전통적이어서 지루하거나 너무 현대적이어서 영혼이 없죠. 하지만 당신은 완벽한 균형을 맞췄습니다. 지혜는 숨쉬기도 어려웠다. 감사합니다, 손님. 저는 다음 주에 제 칼럼의 리뷰를 쓸 겁니다. 다음 주에 발행될 겁니다. 평론가는 미소를 지었다. 그 후에는 매우 바빠질 준비를 하세요. 평론가가 나가자 지혜는 멍하니 준호에게 몸을 돌렸다. 이것이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일어났습니다. 그가 확인하며 그녀를 즉흥적인 포옹으로 끌어당겼다. 당신은 그 칭찬 한마디 한마디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러났고 그들이 주방 한가운데서 포옹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사과하지 마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지혜 씨. 당신의 상사로서도 다방의 주인으로서도 아닙니다. 당신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요. 이벤트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마침내 문을 닫았을 때 팀 전체가 축하했다. 지혜는 건배를 제의하며 모든 사람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했다.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 다방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나중에 모두가 떠났을 때 준호와 지혜는 조용한 다방에 단둘이 남았다. 그는 그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샴페인 잔 2개를 꺼냈다. 개인적인 건배를 할까요? 그가 제안했다. 지혜는 잔을 받았다. 무효세 건배할까요? 데아스의 새로운 시작에 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 정직할 용기를 가진 것에 대해.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고 미소를 지었다. 있잖아요. 저는 처음 그 거짓말 때문에 당신에게 몇 달 동안 화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저는 당신이 밝혔다면 이 모든 것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달랐을 겁니다. 더 숨기고 더 불안했을 겁니다. 당신은 저를 믿기 전에 제가 정말 누구인지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신뢰하기 전에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봐야 했습니다. 준호는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지혜 씨, 당신과 함께 일한 지난 몇 달은 저의 직업 생활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가장 도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단지 직업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그럼 유지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단둘이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도 조정할 이벤트도 없습니다. 단지 준호와 지혜만 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직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당신을 파트너로 동등한 존재로 봅니다. 다방은 제 소유일 수 있지만 당신이 다방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그것은 단지 공간일 뿐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것은 마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깍지 끼며 말했다. 저는 감사나 의무감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아침 대화와 나란히 일했던 밤들 사이에 저는 저 자신조차 의심했을 때 저의 잠재력을 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가까이 끌어당겼다. 키스해도 될까요? 대답으로 지혜는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그에게 다가갔다. 키스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망설였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담고 빠르게 깊어졌다. 마침내 떨어졌을 때 둘 다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럼 준호가 여전히 그녀를 아는 채 말했다. 당신이 언급했던 그 대화에 대해 우리 둘에 대한 대화 말입니다. 방금 한 것 같아요. 지혜가 웃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적으로 구축한 것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작동시킬까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요. 그가 제안했다. 다방에서는 우리는 동료입니다. 당신은 운영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을 계속 가집니다. 다방 밖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녀가 동의했다. 그리고 팀은요? 그들에게 정직할 겁니다. 준호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아직 너무 새롭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인지 확신할 때 우리는 투명하게 할 겁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이 함께 변화시킨 다방을 둘러봤다. 재미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첫날 당신이 커피 한 잔을 주문했을 때 저는 가장 낮은 지점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신경 쓰는 호기심 많은 낯선 사람 말입니다. 때로는 최고의 시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준호가 철학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때로는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세 마디 단순한 말이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세 마디요? 지옥 같은 또 하루. 그녀는 첫 만남에서 중얼거렸던 말을 되풀이했다. 제가 당신 커피를 탁자 위에 놓았을 때 중얼거린 말입니다. 당신이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들었습니다. 준호가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꾸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녀는 이번에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에게 다시 키스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봐주셔서요. 이후 몇 달 동안 매화다방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 잡지의 긍정적인 평론은 새로운 손님들의 물결을 일으켰다. 지혜는 팀을 확장하고 새로운 주방장을 훈련시키고 성장하면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다. 준호는 필요할 때 투자했지만 항상 그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모든 단계에서 그녀를 지원했다.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꽃피웠다. 그들은 직업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분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팀은 결국 알게 되었다. 그리고 판단 대신 지지를 보냈다. 모두가 그들이 함께 얼마나 행복한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는지 보았다. 그 첫 만남 이후 1년 후 다방이 문을 열기 전에 조용한 아침, 준호는 지혜에게 제안으로 놀라게 했다. 아직 결혼은 아니었지만 공식적인 파트너십 제안이었다. 다방의 제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했다. 50%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창조한 것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지혜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을 때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돈이나 소유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항상 원했던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그리고 그렇게 매화다방은 성공적인 사업으로서뿐만 아니라 재능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겨지고 용기가 보상받을 때 일어나는 일의 증거로서 계속 번성했다. 지혜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았고 자신이 필요로 했던 것처럼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항상 고용했다. 그리고 준호는 최고의 투자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임을 배웠다. 때때로 조용한 아침에 다방이 비어있고 태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그들은 함께 앉아 그 첫날을 회상했다. 신비로운 손님과 피곤한 웨이트리스, 모든 것을 바꾼 세 마디의 중얼거림. 그리고 그들은 미소 지었다. 직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것, 서로를 찾은 것에 감사하며. 이야기 끝이네 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준호와 박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 용기, 그리고 사랑의 여정에 감동하셨다면 저희 채널에는 이와 같은 더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가장 좋았던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로맨스였나요? 직업적인 변화였나요?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이었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매일 저희는 삶, 사랑 그리고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집니다. 좋은 이야기를 사랑하는 저희 청취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다음 모험까지